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군공항 이전에 앞서 여전히 서남권의 관문공항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무안공항에 대해 광주시의 통큰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전형 모집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의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폭행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4억 원을 편취한 수거책들이 검거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려고 꾀병을 부리는 등 교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이 개항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국토 서남권의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는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선 먼저 국내선 이전이라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4년 전인 2000년에 착공돼 7년 만에 완공된 무안국제공항. 호남권의 관문공항이 아니라 국토 서남권의 관문공항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항식에 참석한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같은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참여정부는 서남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에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무안국제공항 개항은 험난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항공 수요 부족이 예상되면서 개항이 3차례나 연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내부적으로도 무안공항 개항을 앞두고 광주시의 비협조가 극에 달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무안 고속도로 미개통을 이유로 국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인 고속도로가 개항 1년 만에 개통된 이후에 국제선을 보냈지만 여전히 국내선을 보내지 않으면서 갈등의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이영석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 김삼 무안군수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한다고 약속했지만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취임한 뒤에는 군공항 이전에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서 이전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 시장의 일방적인 발언도 이어지면서 반발도 사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광산구청에서 열린 이전 설명회에서 이전 논의가 함흥차사라며 연말까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끝내겠다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결정과 함께 민간공항을 이전하자는 김용록 전남지사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안공항 개항 전부터 개항 과정, 개항 후까지 광주시의 비협조적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공항을 빨리 이전했으면 광주가 무안에 요구하는 군공항을 받으라고 하는데 무안 사람들은 대단히 참 주저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는 민간공항을 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군공항을 받으라고 하면 무안 사람이 받을 리가 없지요. 국토 서남권은 물론 호남권 관문공항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한 무안국제공항. 민간공항에 대한 광주시의 통큰 결단이 광주 전남 양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10월에 치러지는 영광곡성 재선거를 앞두고 장외 대결이 뜨겁습니다. 조국 대표가 호남살이까지 계획하며 건전한 경쟁을 예고하자 박지원 의원은 진보의 분화 우려를 제기하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영광 법성포 수협마트를 찾았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광굴비 판매가 저조하다는 소식을 듣고 굴비 판촉과 함께 영광군수 재선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굴비에 굴비가 한자로 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굴비 정신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말 영광을 찾아 1박 2일 동안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한 조국 대표가 10여일 만에 다시 영광을 찾은 겁니다. 조국 대표는 재선거 이후 줄곧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드리겠다며 민주당과의 경쟁을 선언했습니다. 영광과 곡성에 방을 얻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며 실제로 방 계약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곡성 같은 경우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규를 바꾸면서까지 후보를 내 안타깝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분열보다는 오히려 진보 진영의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거라고 반문했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가 경쟁하는 것이 분열인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호남 유권자의 선택폭을 늘리고 민주당 영광군수 재선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최근 진보의 분화를 우려하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영광 곡성 재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할 텐데 여기서 경쟁하면 분화가 시작될 거라며 먼저 재선거에서 단결에 이기고 이후 지방선거와 대선을 차례로 범야권의 승리로 만든 뒤에 경쟁하자는 겁니다. 조국 대표가 통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단결해야죠. 이번 보궐선거에서 단결해서 승리하고 이 여세를 몰아서 지방선거 승리, 정권교체의 길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조국 대표와 어차피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박지원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 간 정책 경쟁까지 예상되고 있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전형 모집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의 입시 전략 설정에 분주한 가운데 지역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진로 진학 상담센터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전형 모집이 시작되면서 대학 입시와 진로 설정을 위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입학 전형에 대한 전형 설명 그리고 교과 성적 및 대학의 입학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알맞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수시 집중 상담 기간인 지금 진로 진학 상담센터에는 하루 평균 30여 명의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무실을 찾은 학생들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대학 진학 전략을 논의합니다. 재성적이 안정인 대학교들, 재성적이 상향인 대학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디를 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역 내 대학교 간의 신입생 유치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초당 대학교는 첨단 장비를 활용한 항공 실전 모의 훈련과 체험, 모의 병동을 활용한 간호학 수업 등 각종 실무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홍보하고 지역 인재 장학금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청년 대학생들의 경우에 우리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에 4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지원금도 저희들이 별도로 한 100만 원 정도를 최근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재정적 여유를 얻은 국립 목포대학교는 장학금과 해외 연수 기회 등의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비, 교비 그리고 지방비 합쳐서 약 5년간 약 한 4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립 목포해양대학교는 면접고사 없는 입시 전형과 국립대학 육성 사업비 확보를, 목포가톨릭대학교는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을 모집 전략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과 인재 유출의 위기 속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13일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여수에서 보이스피싱으로 4억 원대 현금을 편취한 수거책들이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속을 피하려고 꾀병을 부리거나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교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항지 기자입니다. 파란색 가방을 들고 지나가는 한 여성. 그 뒤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접근합니다. 잠시 후 파란색 가방은 사라지고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이 여성이 파란색 가방을 통해 전달받은 건 수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어깨에 큰 가방을 에코백 같은 걸 맸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있었을 거라는 상상은 될 정도의 부피. 바로 인근 대형마트가 있지만 이 골목은 상대적으로 외진데요. 수거책 중 한 명은 이곳에서 피해자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 동안 4억 2천만 원을 뺏겼습니다.
피해자는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며 돈을 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를 통해 총 3명의 수거책을 붙잡았고 전국 7명의 피해자를 밝혀냈습니다. 수거책들은 횟수마다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챙겨놓고 단순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며 경찰을 속였습니다. 일부는 다리를 심하게 절어 구속을 면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항상 몰랐다고 당연히 하는데 그 몰랐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는 항상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 수사라든지 아무리 문자를 지우고 이래도 기록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수거책들마저 범행을 피하기 위해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를 막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목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사세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도 아동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교사 자격이 정지되는 등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교실에서 한 교사가 아이 양팔을 잡고 구석진 곳으로 향합니다. 곧이어 손바닥으로 아동 얼굴 정면을 가격합니다. 놀란 아이가 몸부림치며 달아나려고 하지만 목과 양손이 잡혀 있어 역부족입니다. 지난달 29일 저녁 약 20분 동안 이어진 학대 행위로 4세 아이는 전치 일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데리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아버님 오늘 아이가 입술 쪽이 좀 다쳤어요. 그렇게 말하길래 입 근처랑 잇몸 사이사이로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태여서 해당 교사는 이곳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자 CCTV 바로 아래 지점으로 데려가 폭력 행위를 벌였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어린이집 야간 연장반에서 근무한 30대 계약직으로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거부해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어린이집 측은 곧바로 해당 교사를 해고했습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도 있고 정말 죄송하다. 교육을 더 강화하고 이런 징조가 보인다면 바로 신고해서 재발 방지를. 앞서 목포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30대 교사가 3세 아동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지난달 교사 자격정지 5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전남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행위로 교사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8건 이상. 이로 인해 어린이집 3곳은 운영도 정지된 가운데 지속되는 아동 학대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진군이 속값 하락으로 인한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예비비 3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진군은 이를 통해 지역 94개 한우 농가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했으며 59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구입 비용을 농가당 최대 99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흥군과 MDM그룹, 농협중앙회 장흥군 지부가 장흥쌀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세 기관은 장흥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MDM그룹은 그룹 전 직원에게 쌀 10kg 5,000개를 후원해서 아침밥 먹기 운동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은 병풍도 맨드라미 축제와 연계해서 다음 달 30일까지 오매불망 맨드라미의 사랑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안군 소장품을 포함한 14명의 작가가 맨드라미를 주제로 40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가 문화관광상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영암 월출도가의 보라를 9월 추천 전통주로 선정했습니다. 영암 월출도가의 보라는 유기농 자색 고구마로 만들어서 보랏빛을 띠며 부드러운 첫맛과 입안에 또 서서히 퍼지는 산미로 수육 등 고기 요리와 궁합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한평군 학교면의 한 폐비닐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나 한계동 일부를 태우고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비닐 재생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도심의 한 건물 지하에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수년째 방치돼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KT 측이 해당 문서를 전량 수거해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T M&S는 해당 서류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사 가입이 완료된 시점에 당연히 파기됐어야 하는 것이었다며 모두 파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목포의 한 건물 지하에서 발견된 통신사 가입 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은 2018년쯤 해당 건물에 있는 KT 대리점 전 직원들이 작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산지 쌀값이 17만 원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전라남도 연합회는 어제 전남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해 농가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농업인들과 약속한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시군에서 400대가량의 농민 차량이 집결했으며 삭발식도 이어졌습니다. 제30회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를 앞두고 국내외 유명 셰프 등이 남도 음식을 맛보는 팸투어가 열렸습니다.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천수봉 명인, 오세득 셰프, 김기정 총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어와 민어 등 남도 음식을 맛보며 유래와 특징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 주최로 열리는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는 전남 지역 대표 글로벌 음식문화 페스티벌로 오는 27일부터 4일 동안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영암군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영암 공영버스터미널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 국민회의 대선 후보 당시 전국을 누비며 선거활동에 사용했던 승용차를 기증받아 버스터미널에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시된 유세 차량은 1996년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국산 최초의 방탄 차량으로 영암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다는 문구가 새겨진 가로벽 앞에 전시됐습니다. 완도군이 7월 6일을 해양치유의 날 기념일로 지정을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최근 완도 해양치유의 날 기념일 지정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치유와 발음이 비슷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7월 6일을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완도군은 앞으로 완도군 해양치유의 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기념행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구축한 전남 관광 메타버스가 이용률이 저조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주웅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가 지난 2022년 11월 23억 5천만 원을 들여 전남 관광 메타버스 구축과 운영에 들어갔지만 누적 이용자는 16만여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가 추가로 12개 신규 관광지를 구축하기로 해 예산 낭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의 예산 운영이 방만해 세입과 세출 오차가 커진 걸로 지적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강성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의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순세계 잉여금이 1,005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6배 증가했고 초과 세입금도 366억 원으로 5배 증가했습니다. 강 의원은 가용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효율적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담양군과 영암군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담양군이 최우수상, 영암군이 우수상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각각 특별교부세 7천만 원, 3천만 원을 받으며 완도군은 장려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받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mm가 되겠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 호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날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낮에는 폭염이,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때 아닌 더위에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31도, 무안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낮 동안 해남과 강진 31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30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한때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저녁 7시 32분입니다. 더위 속에 내일은 비가, 모레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 쪼그리답시오.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그렇지.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좋구나. 허리 보호대로 더 안전하게. 그렇지. 허리까지 안전해야 쪼그리지.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가구 쇼핑. 써니를 안 보고 가구 쇼핑했다고 할 수 있나요? 유명 브랜드 인기 제품부터 아울렛 할인 가구까지 다양하고 저렴하게 가구를 쇼핑한다. 첨단 가구 백화점 써니갤러리. 지금까지의 마사지를 넘어선 전신을 잡아당기는 스트레칭의 시작. 스트레칭으로 전신을 새롭게, 하루를 다르게. 바디프렌드 에덴. 같이 야근했는데 왜 나만 피곤하지? 차이는 아로나민 골드.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푸르설티아민. 먹으니까 다르네. 아로나민 골드 주세요. 사무실 예쁘게 잘 해놨네. 근데 쉬적이라 야근 엄청 많겠다. 에이, 우린 야근 안 해. 도와주는 친구가 다 있지. SKT AI? 투자 보고서 작성부터 마케팅, 고객 상담, HR까지 다 도와주거든. 와, 이게 다 된다고? AI한테 명함 만들어줘야겠다. SK텔레콤은 AI로 대한민국 산업을 새롭게 키웁니다. AI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텔레콤. 탈모 고민 찾아보시나요? 찾을 필요 있나요? 판시들이 있는데 덜 빠지니까, 많이 찾죠? 굵어지니까, 계속 찾죠? 풍성해지니까. 10년 연속 판매 1위! 덜 빠지게, 굵어지게, 남녀 모두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드. 여자도? 풍성